아,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 오는 분들은 다 그런 얼굴을 하거든요. 내가 여길 왜 들어왔지? 분명 이런 가게는 없었는데.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있었는데. 맞아요. 대부분 그냥 집에 가고 있었다고 말해요. 이상하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어째서 이런 곳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아무데나 괜찮아요. 어차피 그 자리는 처음부터 당신 자리였을 테니까. 뭘 드릴까요? 아, 메뉴판이 안 보이나요? 괜찮아요. 원래 처음 온 분들에게는 잘 안 보여요.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데 뭘 마시고 싶은지부터 고르기는 어렵거든요. 여기는 헤매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바예요. 길을 잘못 든 사람 말고요. 그런 건 지도 앱을 켜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은 보통 방향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디쯤 두고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있어도 집에 온 것 같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고 분명 선택했는데도 자꾸 선택하지 않은 쪽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저 문을 열어요. 돈이요? 돈은 안 받아요. 여긴 그런 걸로 계산하는 곳이 아니라서요. 그렇다고 공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공짜인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내놓으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잠깐이라도, 조금 더 오래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멈춰있는 동안에도 계속 무언가를 흘리거든요. 한숨이라든가, 망설임이라든가, 말하지 못한 문장이라든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후회 같은 것들. 저는 그런 걸 잘 주워요. 직업병이죠. 아, 무서운 얼굴 하지 마세요. 잡아먹진 않아요. 검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기다리는 건 잘하죠. 아주 오래, 아주 조용히. 상대가 자기 발로 가까이 올 때까지. 농담이에요. 자, 이제 천천히 말해봐요.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도 되고 처음으로 길을 잃었다고 느낀 날부터 시작해도 돼요. 아니면 가장 최근에 거짓말한 순간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그게 제일 빠를 때도 있거든요. 사람은 길을 잃기 전에 대체로 자기 자신한테 먼저 거짓말을 하니까 괜찮다고 말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고 원래 이런 거라고 말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하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게 돼요. 그때 여기가 보여요. 운명씨의 헤매이는 바. 간판이 있었나요? 없었을 텐데.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가게가 아니거든요. 어쩌다 손잡이에 손이 닿고 어쩌다 문이 열리고 어쩌다 안으로 들어와서 어쩌다 제 앞에 앉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부르죠. 저는 조금 다르게 부르지만. 당신은 어디서부터 헤매이기 시작했어요? 얘기해봐요. 대단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너무 쉽게 깎아내리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민한 거예요.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살잖아요. 남들은 더 힘들 텐데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별일 아닌 일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오진 않아요. 제 이야기요? 제 얘기는 재미없어요. 정말이에요. 중간에 너무 많이 엉켜있고 결말은 아직 제대로 묶이지도 않았거든요. 왜요? 궁금해요? 나중에요. 조금 더 친해지면 말해드릴게요. 단골이라도 될 셈인가요? 그만둬요. 이곳은 헤매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바예요. 정기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건 정기적으로 길을 잃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물론 나야 좋지만 말하기가 어렵나요? 그럼 간단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잔은 어떤 잔으로 드릴까요? 긴 잔? 낮은 잔? 손에 쥐면 조금 차갑고 마시기 전부터 이미 취한 것 같은 잔? 아니면 일단 물이라도 드실래요? 물은 의외로 많은 걸 기억하거든요. 오늘 당신이 무심코 삼키지 못한 말부터 무서워서 목 끝에서 삼킨 대답까지. 그런 건 텅 빈 물에 잘 녹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억지로 묻지 않아요. 운명이란 건 원래 그래요.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다리는 쪽에 더 가까워요. 당신이 결국 저 문을 열 때까지, 당신이 결국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당신이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21번 길게 내쉴 때까지. 맛은 어떤 걸 좋아해요? 단맛, 쓴맛, 신맛, 떫은 맛?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독하지 않은 걸로요. 그런데 아무거나라는 주문이 제일 어렵거든요. 아무거나는 없어요. 적어도 바에서는요. 잔의 크기, 얼음의 모양, 처음 닿는 향, 목으로 넘어간 뒤에 남는 온도, 혀끝에 남는 후회까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단 게 좋아요? 상큼한 게 좋아요? 조금 씁쓸한 게 좋아요? 아니면 처음엔 부드럽다가 끝에 가서 뒤늦게 아픈 쪽? 그런 메뉴도 있냐고요? 있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맛을 이미 알고 있어요. 술로 처음 마시는 것 뿐이지. 향은요? 과일향, 허브향, 연기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비 맞은 코트 냄새. 마지막 건 메뉴에 없어요. 그냥 가끔 손님들에게서 나요. 집에 가는 길에 비를 맞았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젖은 기억을 아직 말리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죠. 알코올 도수는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괜찮아요. 괜히 센 척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독한 거 잘 마셔요. 아무리 세도 괜찮아요. 취하려고 온 거라서요. 다들 그렇게 말하다가 두 모금 만에 자기 이름도 조금 낯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약한 걸로 드릴까요? 천천히 취하는 걸로? 아니면 취한 줄도 모르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세상이 기울어지는 걸로? 무알콜도 있어요. 왜요?
바에 와서 무알콜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오히려 무알콜을 시키는 분들이 제일 오래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취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조금 머물 곳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그런 주문도 좋아해요. 술이든 아니든 결국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온도를 고르는 거니까요. 얼음은 넣을까요? 큰 얼음 하나? 잘게 부순 얼음? 아예 얼음 없이? 큰 얼음은 천천히 녹아요. 서두르지 않는 사람에게 좋죠. 잘게 부순 얼음은 금방 차가워지고 금방 묽어져요. 마음이 급한 날에는 그런 게 어울리고요. 얼음이 없는 술은 조금 정직하죠. 숨길 곳이 없거든요. 고를 게 참 많죠? 그런 당신을 위한 바텐더의 추천을 해드리죠. 오늘의 추천 같은 거냐고요? 글쎄요. 오늘의 손님은 당신이니 당신을 위한 오늘의 추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오늘의 칵테일이에요. 이름은 아직 없어요. 마시는 사람이 정해지면 이름도 정해지거든요. 한 모금 마셔도 되고 그냥 앞에 두고만 있어도 돼요. 가끔은 마시지 않은 술이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니까. 어때요? 첫 맛은 괜찮아요? 아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법이니까요. 같은 잔을 앞에 두고도 어떤 사람은 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쓰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맛도 안 난다고 하죠. 저는 그게 좋아요. 술이라는 건 결국 마시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는 물건이거든요. 오늘의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보다 정직하게 비춰줘요. 목으로 넘기기 쉬운가요? 아니면 조금 걸리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마셔요. 여기서는 빨리 마시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니까요. 향은 어떤가요? 익숙해요? 아니면 처음 맡아보는 쪽인가요? 가끔 그런 향이 있죠. 분명 처음인데 이상하게 그립고 분명 아는 것 같은데 끝까지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향. 그런 건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면 더 멀어져요. 그냥 두세요. 잔 가까이에 머물다가 필요하면 알아서 올라오겠죠. 표정이 조금 달라졌네요. 맛이 마음에 든 건지 마음에 안 든 건지 아니면 방금 뭔가를 떠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괜찮아요. 꼭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침묵도 꽤 괜찮은 대답이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손을 한번 펴볼래요? 네, 그냥 그렇게요. 아니요. 뭘 빼앗으려는 건 아니에요. 그 반대에 가깝죠. 당신 손가락 사이에 뭐가 조금 엉켜 있어서요. 보이나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런 건 당사자 눈에는 제일 늦게 보이거든요. 아주 가느다란 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냥 당신이 여기까지 오면서 어딘가에 걸어둔 마음 같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곳,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 아직 끊지 못한 말,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따라오는 이름. 그런 것들이 사람 몸에 잘 엉켜요. 특히 손끝에요. 사람은 결국 손으로 붙잡고, 손으로 놓치고, 손으로 문을 열잖아요. 자, 가만히 있어요. 아프지 않게 풀어드릴게요. 저는 이런 걸 잘해요. 너무 잘해서 문제죠. 됐어요. 어때요? 조금 가벼워졌나요? 어깨 말고요. 마음도 말고요. 그런 큰 말은 잘 안 믿어요. 그냥 방금 전보다 손이 덜 차갑다든가 숨을 들이마시는 게 조금 덜 어색하다든가 문이 어디에 있는지 갑자기 알 것 같다든가 그 정도면 돼요. 아,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남의 시를 함부로 끊는 건 생각보다 무례한 일이에요. 아무리 엉켜 있어 보여도 그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유일한 것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푸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큼만, 문까지 걸어갈 수 있을 만큼만, 집에 돌아가는 길을 다시 자기 발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만. 아, 이제 보이나요? 저쪽 문이요. 들어올 때는 못 봤겠지만 나갈 때는 보일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들어올 때는 모르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자기가 나간다는 걸 알죠. 그 차이가 꽤 커요. 가고 싶어졌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가셔도 돼요. 말리지 않아요. 오래 붙잡아두는 건 좋아하지만 억지로 붙잡는 건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그건 운명이 아니라 협박이잖아요. 잔은 두고 가세요. 다 마시지 않아도 돼요. 어떤 밤은 끝까지 비우지 않아도 충분히 지나가니까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다음에 또 오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긴 헤매이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바예요. 다시 온다는 건 다시 길을 잃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또 아는 길이 지나치게 낯설고 평소처럼 걷고 있는데도 발목이 자꾸 무겁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뒤돌아보게 되는 밤이 온다면 그때는 뭐 문을 열어보세요. 제가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없을지도 모르고요. 운명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늘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조심히 가세요. 밖은 아직 조금 어두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까보다는 길이 보일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의 손님. 그리고 부디 너무 오래 헤매이지는 말고요.
같네요. 문 닫히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묘해요. 들어올 때는 무겁고 나갈 때는 조금 가볍거든요. 좋은 일이죠. 아마도. 자, 그럼 또 남았네요. 이런 건 늘 남아요. 제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풀어도 꼭 한 가닥은 제 손에 감기거든요. 싫다니까요. 정말 싫어요. 남의 길 끝에 손을 대는 일은, 엉킨 마음을 풀어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다음 매듭이 어디에 생길지 제가 먼저 보게 되는 일은, 누군가 웃으며 나간 뒤에 그 웃음이 언제쯤 다시 무너질지 알아버리는 일은, 운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다들 제가 이 일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씨를 뽑고 씨를 찾고 끊어진 것과 이어질 것을 고르고,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헤어질지 조용히 엮는 일. 멋있어 보이나요? 이건 바느질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상처를 다시 묶는 일에 가까워요. 아무튼 오늘 것도 짜야겠죠. 참 곤란한 직업이죠, 운명이라는 건. 제 이야기요? 아직은 재미없다니까요. 조금 더 친해지면 말해드릴게요. 아마도. 자, 그럼 오늘 밤 마지막 일입니다. 가느다란 실 하나, 방금 나간 손님이 내일 아침으로. 너무 단단하지 않게, 너무 느슨하지 않게. 제발 이번에는 조금 덜 아프게.